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좀 낫네요. 저는 아주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리시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요새 왜 토요 집회 때 얼굴이 안 보이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토요 집회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뻔한 거 아닙니까?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외치려니 목도 아프고 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싶고요. 조국이 사퇴는 이후 서울대학으로 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제 새로운 분쟁이 전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 못하고, 이번에 다시 박정희와 카트, 신유, 핵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미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70년 역사는 한미 단위 상호제약,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군사동맹국가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번영의 기초를 이뤘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제약, 이 동아줄은 생명의 동아줄이다. 지금 정권이, 이 주사파 정권이 공산화를 못하는 것도 한미 상호 방위제약 틈새 있는 미군 때문에 마지막에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관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군사, 경제, 기술 원전을 해줬습니다. 오늘날에 유성에 있는 대덕단지 존슨 대통령이 지어준 겁니다. 한국이 가서 너무 잘 싸우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 뭘 원하는데 하니까 이제는 아파트 이런 거 문학바에 이런 거 무기 같은 거 질렸다고 기술 단지를 지어주시오 해서 미국 사람들이 옥수수라든가 이런 쌀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걸 주는데 기술 원조 그렇게 달러는 주는데 기술 원조는 굉장히 인색에 썼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러다가 박정희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월남전에 파병하고 미국에게 화끈하게 협조하니까 일본과 한일회담 타결을 하니까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조하니까. 그래서 이 경제, 군사, 기술 원조가 60년대 말까지 한 10년 동안에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60년대 5.16 군사혁명 이후에 군사혁명 원조는 미국이 케네디 행정부가 먼저 원조 준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독일 알죠? 독일 원조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거기에 분발해가 일본이 원조를 하고 소독 일본이 원조를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니까 미국이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형이 빅 브라더스가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자기 자신이 돕는 사람을 돕는다듯이 너무나 6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간이 안 되죠. 영역을 위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미국 의회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원조를 하게 됐다. 그것이 존슨 대통령이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 이후에 리차드 닉슨과 카터, 이것은 이 두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아틀란타 조지 카터 재단이 있어요. 카터 연구 재단도 있고 한데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이 카터가 통치자 시절에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의 대미 접촉, 대미 정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어느 정도 미국에 약을 썼는지 그것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한 10만 원 책을 샀는데 지미 카터의
자서전이 있어요. 이 사람 자서전이라 해가지고 90 넘었죠? 지금 암 걸렸는데 아직도 암 투병 중인데 굉장히 건강해요. 네. 이제 좀 이리저리 이제 중요한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재미난 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팔레스타인 아랍 이스라엘 조정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미 카터 회고록을 제가 좀 보니까 참 기가 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제너럴 박. 제너럴 박이라고 있어요. 제너럴 박이라고. 어이가 없죠? 그만큼 한국의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독재자 박정희 이렇게 나옵니다. 독재자 박정희. 경제선쟁에 관한 것은 인정한다. 박근혜 영향이 자기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언쟁이 있을 때 이것을 중지한다고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94년도에 북한에 가서 10개 넘어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을 했는데 그 합의사항이 왜 파토가 났느냐? 이 책에 의하면 지미 카터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 조지 부시 알죠?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가 갑자기 북한을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이라고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행하는 걸 협조를 안 해줄까 하면서 오늘날의 미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 자신이 합의하고 김일성하고 나루토에서 대동강에서 뱃놀이 하면서 파티 열고 한 이 합의 사항을 잘 했는데 부시가 악의 축으로 해가지고 파토를 냈다.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한다면 이 당시에 카터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미국의 언론인들 소위 리버럴 CNN이라든가 이런 워싱턴 포스트 같은 리버럴 언론들이 북한을 어떻게 봤느냐 이야기예요. 70년대. 그것은 브레즈스키가 이야기했듯이 유럽의 유고슬라비아의 기토가 스탈린에 대항한 것처럼 북한을 친미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장마당을 봐라. 그건 개혁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우리가 달러를 주고 코카콜라라든가 이렇게 주면은 부드럽게 대하면 교류를 하면 일본 타코라든가 무슨 음악회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 김일성을 감동해서 개방을 할 것이고 미국 편이 친미화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친미화된 북한 정권은 누구를 견제해?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이게 환상이었죠. 환상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트럼프도 김정은 뷰티풀 레터 하는 거 보니까 그런 환상, 거기 트럼프도 평양에 가서 트럼프 호텔 같은 빌딩 세우고 부동산 장사 좀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빌딩 좀 생기고 하면 이거 좀 돈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의 인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2국에서 좀 간다면 12국 암살사건에서 미국이 과연 박정희를 죽였느냐? 그거 죽였다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국내 반정부 세력에게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박정희 너무 유신체제 노노노 이거 안 돼!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김정희가 6번 뱅크입니까? 차를 몰고 박 대통령 시하고 가서 그 참호에 가가지고 뱅크에 가가지고 이런 말 했다 그래요.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공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혼자가 됩니까? 이 비밀 법정에서 이리저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미국을 어쩌고 미국이 있다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김정희가 분명히 한 것은 미국은 박정희 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동원 외무장관이죠. 38, 9의 외무장관 한 인물의 회고록을 보면은
김정희가 사고를 친 것은 이 북한, 예? 그 성격에서 사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미관계를 역사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12.6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것에 중요한 모티브를 원인 제공한 것은 그의 미국 몰래 무모하다시피 집요하게 한 핵개발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르테는 79년 6월 달에 한국을 왔을 때 시종일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야단도 맞고 안보 강의를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대사를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박정희 이 한국에 초대받았냐 해가지고 한 5분간 야단을 쳤다 그래요. 주한미 대사한테. 그토록 카르테가 박 대통령한테 혼이 났어요. 그런데 94년에 대동강변에 김일성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두 번이나 클린턴 대통령에게 빠꾸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난 간다 하니까 클린턴이 허락해서 갔는데 대동강 나룻배에서 김일성과 같이 앉아서 지은 포즈에 의하면은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카르테라는 사람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어요? 문재인이가 평양 갔을 때 북한 체제를 찬양을 했는데 북한 공산주의 이 문재인이가 모르겠어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구호를 하고 외치는데 단발마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30년 전에 다 어떻게 30년 동안에 이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30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 국민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느냐 이래. 어떤 이유로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대학교 박사 석사 이런 인구 비례로 교육 수준이 세계 랭킹 내린지 압니까? 1등 2등을 다툽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현명에 지키기 위해서죠.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대학, 석사, 박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던 그 지식이 이 주사번쩍고 들어서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공부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판단력, 의지력, 그리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뭘 배웠느냐 이야기야. 카페 회고록을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박정희를 장군으로 지칭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책을 통해서 막 모욕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와의 회담은 지도자들과의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 자기 자신 뭔가 배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불쾌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무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되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거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핵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제공하게 되는 게 핵 문제인데, 이 핵을 개발하는 그런 참모자라든가 학자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방과학연구원 알죠? 그 당시에 70년대 국방과학연구원에 있는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2,4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2,400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요, 그렇게 과학자들을 배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KDD에 외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초빙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매 불망하고 스카우트 3구 초례로 초대하려 했던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희석 박사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 나이가 제니 핵
물리학자인데 경교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수재요. 최연수 박사학위 해가지고 뭐 시카고 연구소라느라 여기저기 이제 연구 논문 하는데 이제 미스터리죠. 이소 박사는 77년 6월에 개념 많은데 스트레스 받고 오라가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77년도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그걸 좀 봤는데 이 사람은 유신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애국심에 호소하니까 이제는 다 접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게 미국 신문권자입니다.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미 국무부하고 CIA죠. 근데 어쨌든 그 일거에 주에서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결국은 70년 6월에 뭐 오기 한 뭐 일주일 전에 집안 정리하고 학술에 갔다가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핵물학자는 아니고 이론 물리학, 즉 양자역학의 권위자입니다. 특히 양자역학, 이제 그 양자역학의 기초적인 것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이 학자였습니다. 네. 막 그게 연관되면 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김진명 소설가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도 나오고 이제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독도를 침공하려다가 일본이 들어오다가 남북 한 마리 뭐 핵을 공동 개발했는가 뭐 핵을 갖다가 공발 치니까 뭐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을 쫓아내고 했다 그러는데 다 좋은데 반일민족주의를 했다는 거 다른 거 다 좋은데 지금 우리는 반일할 때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10월 3일 10월 9일 날 한 50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태국이 집회 우리 공화당이 한 사람도 반일 코드가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추석 끝나고 나서 안양 이마트 쪽에 반일 플래카드 이 더불어민주당 쪽 알죠? 싹 다 찍더라고요. 왜? 그게 약발 안 듣고 그게 국민들 사기 치는 거는 그걸 아니까 다 찍히는 거예요. 약발이 안 들으니까.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박정희 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핵 개발은 결국은 자주국방 문제죠. 미 7사관이 71년 7월 달에 이 사관이 전방에서 빼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 되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럼 오라. 한 6개월 끌다가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지시한 그 캘리포니아 호텔에 가가지고 간신히 만나면서 그렇게 굴욕적인 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철수한다 생각한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남편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68년 때는 김신조가 나를 안탈하려 했는데 미국은 나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포획을로 호에 대해서만 미 해군이 평양에 잡혀가는 것만 관심이 있다. 미국은 못 믿겠다. 그럼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미국은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60년, 70년대는 이설에 의하면은 청와대까지 CIA가 도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막걸리 마시고 미국 놈 시발 이렇게 하는 게 파트 같다 그래요. 저 한번 좀 나볼래? 네. 그런데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핵 개발이 완료되면서 자주 구방하게 되는데 72년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우면서 77년에 공식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이 비밀리에 포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선언자 포기한다. 그때 그러면 핵 개발을 강요하는 원조로 한 나라를 유럽이라든가 참 돌아다니는데 프랑스, 캐나다, 인도, 유럽이 다른 네덜란드 전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74년에 한국과 프랑스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제 핵무기가 뭐냐 우리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라늄 235입니까 그죠? 그걸 꼽잖아요. 연탄재 스탄 연탄재 하면은 벌겋게 해가 재가 남잖아요.
그 제일 찌끄레기가 플루토늄 235입니다. 그게 플루토늄 명칭이 되면서 지금 울산에 그 제철이 공장 들어갔잖아요. 제철이 그 하는 거 들어갔는데 그게 플루토늄 뭐 235가 그 찌끄레기가 되면서 그 찌끄레기를 모아서 원자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철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노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제철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NPTC에 가입만 해라. 핵무기 안 만든다는 것만 그냥 사인만 해라.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게 이제 그 협조를 요청했고, 왜 그런 프랑스가 여러분 드골 대통령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헤게모니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 프랑스의 외교하고 미국의 외교가 유럽의 EU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충돌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자기들 뭐 장사업계를 해가지고 75년달에 이제 75년입니다. 프랑스 핵연료 제조 장비 기술을 한국에 팔겠다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월달에 프랑스 핵연료 제철이 공장 설계 기술 용역관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CIA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우리나라라든가 프랑스인데 정보를 파견해가지고 이 한미 관계의 재채비 시설 이런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요? 지시카르 데스틴 대통령에게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그거 안 된다. 그 대신 계약 무효하되 이 취소가 될 때의 벌금은 묻지 말도록 없는 걸로 하라. 해가지고 프랑스 지시카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76년 1월 달에 프랑스와의 모든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우라늄 광석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기술 없죠. 그것도 사망이 됐다. 지난번에 이런 말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소련역에서 칼기가 한번 친구하고 말고 칼기가 한번 이 소련연금에 뭐 마시겁니까? 불시작한 적이 있었죠. 칼기가 그죠? 불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월간지에 보니까 그게 미국 CIA가 소련 쪽하고 KGB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칼기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알죠? 우라늄 235 이 공감서 그거를 한국이 몰래 미국 몰래 하다가 미국 KGB CIA하고 KGB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칼기가 불시작시키고 그 광석을 빼냈다. 이런 뭐 추리소설 같은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모든 그 계약이 하기 때문에 수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되느냐? 뒷구멍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평화적으로 소형 원자로를 이것이 아주 작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 평화적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은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개량식이면은 핵무기를 박 대통령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주당 정권 잡자마자 탈원전 지시했죠.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전국에 있는 원전 이걸 파괴하려고 발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적인 원자력 개발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언젠가는 뭐가 만들어져? 원자 폭탄하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남한의 원자 폭탄을 없애라. 그건 뭐요? 대남 진영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한 북한은 다른 것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무기를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제철 시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주 충실하게 중국으로부터는 태양광, 그죠? 사업 돌아있죠. 저한테 태양광 사라고 난리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 한번 살아보세요. 태양광 좀 해라. 정부에서 넣어준다. 한 달에 한 번씩 재라고요. 태양광 하라고. 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좋아하고? 지금 실정이 그래요, 실정이. 지방의 실정이 그래요. 예. 그래서 소형원전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미국 CI가 지금 이 서울에 뭐 1000명, CI가 1000명 깔렸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집회할 때 미국 코제이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나는 의심합니다. 혹시 저거 관광객이 CI 아닌가?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대덕단지하고 서울에 있는 쪽에 많은 CI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이 물리학자들 연구하는 거를 막 들어가지고 조사하고 막 그런 거 이건 뭐 페이퍼도 없이 뭐, 이 대사관이나 정부에 무슨 뭐 영장 그것도 없이 막 들어가지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78년 9월 26일입니다.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 백곰이라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정거리 180m입니다. 이 180km 뭐냐?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설계, 제조, 개발되는 자체적인 무기체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9월 26일 날 장거리 미사일만 성공한 게 아니라 뭐 대전차 로켓, 다연발 로켓, 중거리 로켓, 장거리 유도탄 해가지고 모든 유도탄이 명중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유엔 사령관, 미 대사, 미 사령관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기술 다 안 줬는데 어디서 그걸 했느냐 이게. 그래서 이란을 이야기하려면 한이었는데 이제 탱크까지 만들게 되는데, 탱크를 만드는 기술자를 알아가지고 미국에 알아가지고 미군에 일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실업자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70, 80 많으니까 거기에 액세스 접근을 해가지고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면서 국내에 오게 해가지고 탱크 디자인을 맡긴 겁니다. 디자인 설계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발걸음이니까 이 에버람스 탱크라든가 이거 타이거 탱크 기술은 자기 노하우니까 항상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캐비넷 몰래 묶어놨단 말이에요. 몰래 낸 걸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싹 카피한 거 알죠? 그랬어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이 헬리콥터, 전차, 그리고 미군이 쓴 탄피, 예? 장갑차, 파괴된 거, 탄약, 전부 다 뭐예요? 이 정종회담, 이쪽에 대한항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밤에 가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철로 새로 녹여가지고, 새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썼습니다. 월남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음식이 말도 못해요. 잔치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먹고 내 맘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 있나? 이게 음식이라고 막 정말 쓰레기통 먹고 버리고 막 버려. 우리는 그렇지 않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음식 버리는 건 사람입니까? 네. 근데 이게 미사일 개발하고 한국이 무기를 갖다가 만드는 게 뭐 거의 다 만든단 말이에요. 정밀 기계를 갖다가. 그리고 슈루탄 같은 것도 분해해가지고 만들고. 미국이 미사일 개발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개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시각시 하게 되는데 미사일 사정거리 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사정거리 180, 그 다음에 무게는 500톤, 500kg, 네? 500kg. 그래서 무게를 갖다가 이제 500kg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고, 재작년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미사일 개발 이런 걸 사정거리를 다 떴다고 합니다. 아직. 네. 그전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장시킬 때마다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200kg, 300kg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우테 인권외교 결과가 있는 평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본다면 굉장히 인권외교, 편파적으로 인권외교를 적용해가지고 적성국가에게 반대하고 자신의 우방국가, 한국 우방국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야단을 치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KBC, MBC 봤을 때 카트가 휴먼 라이트 앤드 데모크라시 사우스 코리아 하는데 리퍼블릭 코리아 하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서 얼굴이 푸르죽죽하면서 식은땀 막 벌리면서 울지도 못하고 그 보시다 보여주세요. 저는 그때 이거 아니다. 제가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동정을 하고 다시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카터는 반체제 인사들에게 미국의 우방국인 그 정부의 반정부 활동을 고무 선동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 여러분 이란 호미 등장할 때 그 팔리루 왕조 알죠? 그쪽에서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휴먼 라이트 앤드 데모크라시 하니까 자연히 정치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우리 편이구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 얘기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란에서 팔리루 왕정이 또 붕괴되고 khomeini가 집권하면서 주이란 이 대사관이 이제 인질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한 80몇 명이 거기에 억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특전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작전을 하다가 헬리콥터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헬리콥터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카터는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에 어디 우간다입니까? 어디 엔테비 작전 특공대 그 작전해가지고 대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질 작전은 성공을 하고 카터의 이란 미 대사관의 테헤란 미 대사 이런들 구출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리니까 카터의 인기가 폭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카터의 인권에게는 한국의 유신체제가 붕괴하는데 대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라든가 제한인사들 석방하는데 기여를 했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 시대를 여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화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인 이 한반도 핵 문제는 한껏 뒤틀리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핵개발 방식은 이제 여론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란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났고 또 한미관계에 심각한 이제 부작용을 초래를 하게 됐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자축 파티를 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북한의 핵개발을 못했다는 데 대한 자성은 없어요. 자기 변명만 잔뜩 넣어놨는데 북한의 핵개발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터 북한에 대한 대북 유화책 친북 행각을 일관을 했는데 이 카터가 3번이나 북한 갑니다. 94년도 갔지요. 2010년도 가고 2011년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카터는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아는데 공산주의 실체도 아는데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미국도 리버럴이다 진보세력이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공산주의의 잔혹상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고 표피적인 것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가장 침묵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인기가 제일 없는 대통령으로 되었는데 다만 대통령이 끝나고 나가지고 처신해서 상당히 젠틀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시절보다는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평가를 더 잘 받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있을 때는 별로 업적이 싫다는데 그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12.6이 터진 과정에서 이제 502 등장하면서 502의 그 대미 정책이 이제 맛배기식으로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원래 이제 원자력연구소하고 핵개발공단, 그 다음에 뭐, 한국국방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에너지, 연구소로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에너지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원자력연구소라든가 핵개발공단이 대체가 되죠. 과학기술연구원으로 단일로 하나로 통폐합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이 2,400명 정도 됐는데 무려 800명이 해고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1차 해고, 2차 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 처음에 이제 당선되니까 대통령 이제 집권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육관 선거에서 됐는데 미국으로부터 포장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통성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정통성 문제에서 늘 신경 안 썼는데 50 신금 세력은 정통성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처음부터. 그러면 미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초청장 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부터. 딱 보니까 조건이 딱 보니까 어이쿠 아니 조건 컨디션이 딱 붙은 거죠. 뭐냐. 당신을 맨 처음으로 백악관 초대해주겠다. 레이건 말입니다. 그래? 좋아야. 조건인데. 조건 1. 핵개발 중단하는 증명서를 갖고 와라. 블루프린트 원본 알죠? 핵개발 원본 갖고 와라. 넘버 2. 김대중을 사면에서 풀어서 미국으로 보내라. 김대중은 이미 카르텔을 한번 살려주죠. 그때 73년도부터 76년 사이에 여기에서 이 서울의 CIA 지국장이 그 사람 누굽니까? 그레그라는 사람 알죠? 그레그가 그레그가 미 대사로부터 합의문입니까? 전화를 받아가지고 김대중이가 동경에 호텔에서 묶여있다가 지금 붙잡혀 이혼하기 지시를 해가지고 헤르판 묶여가지고 가는데 이거 죽일 것 같다. CIA 출동해가 살려주라 해가 헬리콥터 떠버립니다. 헬리콥터 다다다다다다다다데 김대중의 해부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쭉쭉 사자가는데 모르고 주여 했답니다. 이 손발 묶여가지고 완전히 됐으니까. 그러다가 살았다 싶은 게 저 상공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헬리콥터 이 CIA가 헬리콥터 했는데 멈춰라 김대중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카터 CIA 작품이에요. 그레그 작품이에요. 이 대사의 작품이에요. 합의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김대중을 사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 물론 김대중 씨는 각서 썼죠. I am sorry. 정치 혼란해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전두환 각하 다시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갔죠. 그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김대중 이야기 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합시다. 네. 그래서 그 대신 미국도 주는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까봐 박정희가 핵을 만들다가 바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 핵 만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핵 만들지 말고 참아라. 너무 선접하게 우욱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핵무기 이런 걸 처분을 하라.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예 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우리 주사부 정권이 문재인 주사부 정권이 미국에 10번 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영어라든가 한국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못 봤어요. 왜? 약점이 잡혔지 않습니까? 북한 석탄이라든가 달러 해가지고 전부 다 액체 가스니 밤중에 그 도둑고양처럼 북한하고 이렇게 USB 갖다 주고 하는 짓거리. 유엔 제재? 이 대한민국 세컨드리 보이콧 걸리면 이거 큰일 나요. 지금 11월달, 12월달 되면은 이거 이제 트럼프가 변덕이 많은데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의 은행들 말이죠. 딱 꼬라가지고 한 은행만 딱 세컨드리 보이콧 딱 하면 뭐예요? 이 정권 휘청이에요. 아무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예. 그 약점 잡히니까 가서 이제 고양이가 비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고 뭐고 모든 거 다 팔아줄게요. 돈이 어디 있으면 누구 살 거예요 지금. 경제가 그렇게 나가졌는데. 큰일 났어요. 북한에 갖다 주지. 미국에 무기 사주지. 어찌 우리는 뭐에 빈센트 되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큰일 났어. 북한이 핵개발 이것은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될 것 같은데, 핵개발의 단초는 6.25 때,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에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이거 화가 나니까, 이거 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 동발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에 북한에서, 야, 이거 핵 공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처음에 김일성이가 핵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것이 1950년 12월 달입니다. 트루먼이 핵 공간을 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51년 4월 달, 메가드가 만주에 핵 폭격한다 해가지고 또 핵 공포에 떨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 때 이 판문점에서 협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마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편지를 보냅니다. 북경에 대통령한테 당신들 자꾸 협정 자꾸 도장 취재 협정 안 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알죠? 핵 내가 한번 맞을래? 도장 찍을래? 몇 번 편지 한 두 번 썼어요. 불가피하게 죽이고 아이고 큰일 났거든요. 그때 스탈린이 죽어버렸어요. 53년 3월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아이젠하워 회고록에 의하면 자기가 자기 자화상 천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핵을 투입하겠다. 반 공갈 쳤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협정이 타결됐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는 3번이나 6.25 때 핵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핵 개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됐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유감을 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남북한 간에 남한에 핵을 억지를 하려면 북한하고 보존을 맞춰야 되죠. 북한에 지금 핵 6차 실험하고 북한 미사일 단거리, 제가 오늘 북한에 개발한 미사일 종류를 뽑아봤는데 12개나 돼요. 12개. 그게 300km, 500km, 1000km, 1500km, 2000km, 2500km, 3000km, 5000km 골고루 다단계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 지금 로켓하면 LA까지 갈 수 있는 다단계 로켓들, 사정거리 대륙간 ICBM 5500km까지 개발을 된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런 대북 억지력을 미사일도 못 만들게 하고 핵도 못 만들게 해가지고 나온 대가는 뭐냐 이야기야. 누구 좋아하라고 이랬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한미관계에서 참 고민해야 될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